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출범한 지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을 계기로 해서요, 이 언론들에서 좀 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일반론적 평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딱 일주일이 됐는데요. 우선 당선된 것 자체가 정치판에 큰 변화를 주었고, 그것이 여당으로 하여금 지난번에 재보궐선거의 참패에 이어서 이번 이준석 당선이 결국 여당을 코너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전제하에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출발서부터 말이죠. 통상적으로 신임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맨 먼저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가는데 대전 현충원을 갔어요. 이것도 상당히 이색적인 것이고요. 거기서 이어서 바로 또 이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시기적으로 이 광주에서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내려간 거지만, 어쨌든지 간에 대전에 이어서 광주까지 가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공식적으로 당 대표의 행보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인사 문제에 있어서 통상적으로요, 최근에 1년의 당 대표들을 침하면 맨 먼저 본인과 가까운 인물들, 그리고 이 대표 선거 과정에서 본인을 도와주었던 이런 인물들을 중요 요직에 보직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변인 임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토론 배틀, 즉 실력에 의해서 뽑겠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가 아니냐,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대전을 가게 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천안함 장병 유가족들이 아직도 이 유공자 대우를 못 받고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울분을 이미 토한 바 있어요. 왜냐하면 천안함 유가족들이 국방부에서 시위를 할 때 이준석 대표가 가가지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대전에 내려가겠다, 이런 약속 이행 차원에서 갔는데, 어쨌든 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에 확립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런 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남을 광주 참사 이후로 해서 내려간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부터 역점을 두었던 호남 챙기기, 호남 끌어안기, 이 전략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실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 긍정적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제가 볼 때요, 가장 이제 부정적인,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당무를 갖다가 실력 위주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이죠, 이 당직자를 갖다가 시험 봐가지고 한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를 전부 시험 봐서 그게 공천하겠다, 이런 것이요, 이 당내에서 상당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고요. 그러한 반발에 맨 먼저 앞장선 분이 바로 김재원 최고예요. 이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의 말하자면 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선출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대적인 반발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에 반해서 이렇게 이제 시험 제도로 운영해서 당직을 인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훈 인사의 탈은 벗어났다, 이러지만은요, 이런 시험 제도가 지나친 능력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꼭 시험 잘한 사람이 정치를 잘한다, 이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상당한 반발이 야기되고 있는 이 점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벗어야 할, 극복해야 할 과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 총장 야권에서 어떻든 간에 지금 지지율 제1위를 달리고 있고 2위, 3위와는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인 윤석열 총장의 이 압박성 메시지를 계속 보내가지고 8월 버스에 올라타라, 이러다 보니까요, 윤석열 총장 그러지 않아도 이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종적인 입장을 보면 윤 총장의 반발을 야기해서 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이런 대선 경선 국면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이 공정한 관리가 되겠느냐, 이미 대표 선거 때부터 유승민 계열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러한 우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을 계속 지켜 사오다가 최근 들어서 윤 총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닦아 세우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런 비판적 시각,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또 이 비판적 압박성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곁들여가지고 결국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기대, 이런 것을 좀 꺾어주는, 그럼으로써 야권에서 윤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또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야권 국민의 기대와 이런 여망에 상당히 미흡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요, 현재 당내에서는 또 그동안에 보면 이 평론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이 막말성, 또 뭐라고 그럴까요, 싸가지 없는 발언, 이런 설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도를 보면 큰 설화 없이 일주일은 잘 넘겼다, 이런 평가가 줄 이유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 특히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 반문 진보 2030 세대, 그 다음에 호남 일부 민심을 우리 당으로 끌어와준 거, 이거는 긍정적이고,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중진 의원들이 병풍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선의 박대출 의원은 당 대표직을 맡은 만큼 거기에 걸맞는 책임 있는 언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오시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정책이라든가 이슈에 대한 소신은 분명하지만 당 운영에 필요한 정무 영역에 있어서는 별개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이 갈등 요소가 있으면 초기에 진화하려고 물밑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공산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다양한 입장을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하는 스타일이다, 이러면서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과거에 보면 나경원 후보 좋아하는 사람, 주호영 후보 좋아하는 사람, 이준석 후보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 본인의 시각과 이런 우호적인 시각과 관계없이 제가 여러분들과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야말로 이 논거에 바탕을 해서 저를 비판하고 또 뭐 구독을 탈퇴해 주시고 하시고, 이런 거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제 방송은 대하지 말아 주십사.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이 허니문 기간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인내하면서 일주일간은 이준석 대표든 누구든 간에 일단 한번 기다려본다. 왜냐하면 일주일을 가지고 한 사람을 다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평가할 시간은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홍준표 대표, 그 다음에 김병준, 그 다음에 김종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준석,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어떻든 대표의 어떤 입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면 제가 비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청자나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비판, 이런 부분은 저는 비교적 자제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그야말로 야권의 핵심 역할은 국민의힘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통한 정권 교체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대표가 기세가 많이 나면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자제해 왔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분명히 잘못되고 짚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대표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당내에서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비판, 이것은 제 방송의 기능에 맞게, 제 방송의 정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과 성격에 맞게 누가 됐든지 비판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요, 이준석 대표 잘하는 건 당연히 칭찬해 줘야죠. 그러나 국민의 평균적 눈높이에서 내년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다음 지상 최고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게 내려갈 때 이거는 비판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동안에 별로 비판을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제가 비판 논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런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이제 여당과의 관계에서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칼자루를 꺼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어제서부터요, 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병역 비리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김용민 최고위원과 김남국 의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2010년도에 직영부 주관으로 소프트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을 선발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선발할 때 대학생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 자 이렇게만 할 수 있는데 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 중에 있는데 군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마에스트로 연수 과정에 들어갔느냐. 여기에 비리가 있다. 이것이요. 김남국과 김용민 의원이 제기하는 병역 의무, 병역 관련 비리의 핵심 의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요. 그거 10년 전에 다 나온 얘기고, 이 검사의 조사까지 다 끝난 사항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억까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무슨 협치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부드러운 반박을 했어요. 근데 오늘 생각해봐도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페북에 상당히 센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원서까지 페북에다가 사진에 올렸어요. 이준석 85년 3월 31일생 하버드 졸업 산업기능요원 9월 복무 완료 이렇게 해서요. 전부 다 이 지원서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이 핵심은 뭐냐? 그 당시에 이 병무청에도 물어봤고요. 정보통신연구원에도 다 물어봤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이나 김용민 이 두 의원이 얘기하는 업무방해라든가 사기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정면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의 반박문을 보면 이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정확히 답변을 듣고 지원했고 졸업생이라고 명기해서 지원했고 합격자 발표에도 졸업생으로 명기돼 있다. 따라서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 이것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직영부와 선발 결과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3차에 걸친 검증 끝에 선발된 100명인데요. 그중에 고교 재학생이 19명,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71명, 대학원생 10명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조국 사태를 겨냥해서 어떤 부도덕한 분의 증명서 위조를 옹호하다 보니까 증명서 위조가 영화에서처럼 번번한 줄 알고 있나 보다. 이 얘기는요. 조국 부부가 아들, 딸들 인턴 증명서 위조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비대위원 하기도 2년 전에 어떤 직영부 공무원이 민간인 이준석 무서워서 특혜를 준 건지도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이게 2010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 들어간 것은 2012년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 공직을 갖고 있지 않은 산업기능요원한테 이러한 이런 기회를 줬겠냐 이거를 강력히 반박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인 책임, 법적 책임은 법적 책임대로 이때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준석 대표가 이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뭐 정치적으로는 이미 이렇게 이제 페북을 통해서 반박 입장문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사과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이준석 대표 어제 10년 전에 다 끝난 일이야. 딱 그러니까요. 동영상은 내렸어요. 그런데 사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 소송 절차에 진입하겠다라는 의사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이 네거티브 이거 바꿔야 되고요. 이준석 대표 강하게 나가십시오. 강하게. 예.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당명을 느닷없이 국민의당에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합당 과정에서. 당명을 바꿔라. 역지사지해봐라. 이것이 안철수 당대표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당면 변경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복병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정진석 의원, 바뀔 수 없다. 정진석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과의 합당이 중요하다고 국민의힘 당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손쉽게 바꿀 수는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처럼 많은 국민들이 공감이 스며든 정당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뻔히 아는 안 대표가 갑자기 당명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욕이고 어떤 당명 외생적인 변경 허용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양보해 주기 바라고요. 유연함이 없이 무리한 밀당에 집착하는 인상인데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 안 대표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준석 대표도 이 당명 변경과 관련해서는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 협상을 했는데 전혀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정진석 의원이 올린 페북에도 좋아요, 또 이 조수진 의원도 좋아요를 누르고, 전주의 조수진이 아니고요, 전주의 의원도 정진석 의원의 당명 불가 입장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요, 그거 뭐 그렇게 어려웠냐, 국민의힘 당이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지금 당면 변경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변경 불가 쪽으로 힘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새로운 참 재미있는 일인데요. 이 성북구청장 급여 1억 원이 가압류됐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된 것은요, 작년 8월 달에 전광훈 목사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진된 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관할 구청장이, 성북구청장이 속보로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 이렇게 글을 날렸어요. SNS에.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2차례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광훈 목사 측에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급여 가압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이 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서 1억 원으로 낮춰졌고요. 이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들이 발각될 경우 이들에 대해서 즉시 추가로 고소 압류에 착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북부지법에서 조윤식 부장판사가 1억 원 이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역시 탁현민이가 나타났어요. 탁현민, 참 기가 막힌 인물.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탁현민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역시 이런 충성 분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앞에서의 충성 분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G7 정상회의 그야말로 실패하고 망신당하고 돌아온 거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극적인 상황이 바로 뭐냐, 정상들 간에, 이번 회담에 참여한 정상들 각국 대표들 간에 사진을 찍었는데 맨 앞에 서 있는 남아공 대통령의 사진을 잘라내고 편집한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무식한 것은 뭐냐면 큐어백 독일 이 백신 CEO와 회담을 한 다음에 이제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백신 허브가 됐다, 이렇게 과대 선정을 한 거예요. 근데 큐어백에서 만드는 백신 아직 백신으로서 과학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은 접종했을 때 그 효율이 40%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50% 이상을 받아야만이 접종 효과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서 백신 허브 국가로 이제 완전히 등장해서 우뚝 서게 됐다, 이런 식의 홍보를 해가지고,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거예요. 그 망신의 망신을 사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탁현민이가 어떤 우스운 참 충격스러운 내용을 보냈냐면, 그동안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런 사진, 이런 것들을 본인의 SNS를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굉장히 격식을 차리지 않고 상당히 친교를, 정상들과 아주 좋은 친교 관계를 맺어서 맺고 있다, 이런 이 글을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이 세션이 끝나고 이 마크롱 대통령과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도 올려놓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유롭게 회담하는 이런 모습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전에 약속된 이런 미팅도 있었지만은 번개 미팅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 테라스, 그러니까 이 회담할 장소가 다소 좁고 분주해서 이후의 회담은 즉석에서 서로 협의해갖고 테라스로 옮길 정도로 유연성을 발휘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내 회의 모습까지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는 암과 같은 행사명이 붙는데, 이 행사명은 대통령의 방문국과 여정을 기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게 보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사명은 콘서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고 있어요. 이 행사명도 공개하죠. 물론 행사가 끝났지만은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사진을, 개인 비서관이 아니잖아요. 청와대 공식 비서관이에요. 청와대의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은 그동안에 이게 사진이 비밀은 아니겠지만 우리 국민에게 정상적인 말하자면 홍보 채널을 통해서 보도하지 않고 개인의 페북을 통해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공개한다,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페북에 글을 올린 거 잘못 올렸죠. 그 다음에 외교부든지 문체부든지 이런 홍보 자료 만드는 것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홍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현민이 네가 책임져라. 그래갖고 탁현민이가 개인적인 페북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좀스러운 짓이냐. 예, 충격적인 이런 걸 가지고 참 못된 홍보를 한다. 잘못된 홍보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요, 이 탁현민의 이런 이 불성실한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홍보에도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홍보에도. 이런 걸 하려면 홍보수석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 얼마든지 보도자료도 뿌릴 수 있고, 다양한데요. 탁현민이, 제가 보기에 탁현민이 내년에 지자체 때 어디 좀 공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3년 후에 국회의원 내보내려고 지금부터 이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참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1급 참모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1급 비서관으로 기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또 한 번 비판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이제 조국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조국 뭐라고 하냐면, 최성해 동양제 전 총장이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느냐. 또 하나는 조국 씨가 대통령이 되면 법무장관이 되어갖고 그 순서대로 밟아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 생각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는요, 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대구 MBC를 통해서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조국이 다시 소환을 하면서 조국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한다. 이런 발언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기가 막힌다. 장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조국은 이걸 보면요, 본인이 법무장관 마치고 대통령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이게 최성해 총장이 아니었으면 이거 확인이 안 될 뻔 했지 않습니까? 결정적 타격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최 총장은 19일 대구 MBC에 나와가지고, 나는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에 있는 한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조국이 대통령이 되면 법무장관 되고 순서대로 밟아서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최 총장은 국민 생각 안 하고 중국을 더 생각하고 북한 국민을 더 생각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 말이야 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고요. 통일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집어먹는 게 진정한 통일이지, 이런 식으로 통일하면 북한 쪽이 원하는 좌파 적화 통일된다. 그래서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또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요, 조국 자기 귀를 의심했대요. 최성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조국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 이 얘기를 보면, 아,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는데, 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귀를 의심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국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이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상 1등을 3년씩이나 하는 사람이 조국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지금 현재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총장 나오는 걸 보고 이런 사정기관에 있는 사람들, 감사원에 있는 사람들 하려면 1년이 지나서야 후보에 될 수 있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이 법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가 뭐라고 합니까? 피고인이 돼가지고서는 1년간은 최소한도 피고인에 대해서 1년간은 SNS 활동을 못하게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조국인데, 역시 조국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전옥현의 안보정론 구독을 당부드리고 또 SNS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